네, 이번 실습에서는 지난 시간에 실습에서 저장했던 그 DM 파일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6-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했잖아요. 다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크래치 되어 있는 임시 파일들도 있고, 뭐 일부는 어, 저기 원래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PC를 끄지 않고 바로 실습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임시 파일들이 나타날 건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거나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이 파일을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어, 꺼볼게요. 다시 한번.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다 그러면 이 등고선도 끄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여기 불러왔고요. 엔터티스 2개 왔습니다. 뒤에 불러져 있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 지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불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부르면 열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당장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꺼두도록 하고 차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이 격자 그 등고선 파일을 우리 지형 DM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관 잘았네. 네, 팀 보관이죠. 네, 팀 보관을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좌표값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를 하고요. 범위는 당연히 이 엔터티즈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네, 픽셀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10m, 100m. 저희는 30m로 해보겠습니다. 30m 크기로 이 격자를 구분하면 자동으로 행과 열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5174를 좌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 콘타지만 프로젝트는 518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제대로만 좌표 체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실행. 네, 닫기. 자, 등고선을 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등고선이 그 보관이 되어서 지형 파일 만들어졌고요. 다시 얘를 우리가 색상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뭐 같은 색깔이 되고 아니면은 다른 색상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관된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형 분석에서 했던 그 경사도하고 향 분석 이 부분들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 파일 자체가 레스터이기 때문에 레스터 지형 분석에 있는 이 기능을 쓰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경사, 경사 방향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각 그 저기 명령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경사 부분들을 경사도를 구하기 위해서 경사를 클릭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입력 파일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보관 산출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사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바로 요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0에서 65라고 하는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것을 더블 클릭해서 또 다른 색상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네.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경사도는요, 디그리입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디그리입니다. 아까 이 경사 명령어를 쳤을 때 여기 보시면 설명 자료가 있었는데요. 경사는 도 단위로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아니라 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라고 하는 것은 65 각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0은 평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평지 값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사가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잘못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등고선의 값을 순차적으로 잘 입력하지 못해 생긴 오류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부분 레이어로 확대를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향 분석을 할 건데 그 향 분석이라고 하는 그 명령어의 그 이름이 QGIS의 그 번역할 때마다 버전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향 분석했다가 어떤 데는 경사 방향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뉴에는 경사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맞죠? 경사 방향, 향 분석.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건축물의 남향 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사 방향 맞습니다. 지면의 향이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경사 방향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0에서부터 360도까지의 방향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파일이 경사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류가 생기겠죠. 당연히 우리가 만든 그 DM 그 파일, 지형 파일을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경사가 경사 방향이 만들어졌습니다. 밑에 걸 끄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 경사 방향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심벌로서 보면요. 네, 요거를 유사 색상으로 해가지고 값이 0에서부터 360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각도에 따라서 값을 주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요. 딱 0, 90, 180이 되어 있긴 하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각도별로 이 값들이 정해져 구해져서 경사의 방향이 그러니까 향 분석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사 방향 값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구간을 정해서 넣으면 되죠. 이거를 그 요 값을 이거를 지금 보면은 분류가 지금 색상을 네, 정확하게 하고 정밀도를 4까지 갈 게 아니라 이 정도 표현은 그렇게 하고요. 값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등간격으로 한다라든지 해서 9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죠. 넣어서 12 정도 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 값들이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오류가 좀 생겨서 보이지 않는데 다시 끄고 네, 다시 유사 색상 밴드에서 선용을 하고 적용 다시 했습니다. 네. 자, 구간을 변경을 하거나 늘리고 하는 것들은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했던 것처럼 0도가 북쪽이에요. 그러면 뭐 0에 대한 그 구간 값이 있죠. 그 구간 값을 그 심볼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넣어 주시면 여기는 노스, 여기는 이스트, 사우스 이러한 범례를 넣어가지고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그 힐세이드 음영 기복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음영 기복도라고 되어 있죠. 네, 음영 기복도를 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이 표고 레이어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관 산출물이 되겠죠. 이 음영 기복도 같은 경우에는 음영 기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각도가 이게 방위각의 경우에는 315도, 그리고 수직 각도는 45도 정도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복이 잘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예, 이 지역의 그 지형의 형세가 이렇게 바로 이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지형 파일을 가지고 경사도, 향, 그리고 음영 기복도의 기본적인 지형 분석을 실행해 봤습니다. 일단은 요건 6-1을 불러왔지만 다시 6-2라고 하는 6-3이죠. 6-3으로 저장을 하고 우리는 다시 6-4 가시권 분석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덮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3이 따로 별도로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는 6-4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예, 아까 경고 똑같은 거죠. 예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시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형도 서울에 있는 한국은행과 남산 주변에 있는 그 파일들을 불러올 거예요. 파일 중에서 터레인, 지형을 나타내는 터레인을 불러오고요. 여기가 남산 지역이에요. 여기가 한국은행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가 높은 지역인지 파악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 빌딩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빌딩. 예, 건물을 안 쳤습니다. 파일을 불러왔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시권 분석이나 지형 분석의 연산은 레스트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이 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에 불러온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레스트 파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꿀 때 중요한 것은 이 건물들의 높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건물하고 지형을 합칠 건데요. 합쳤을 때 건물도 지형과 같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일단 빌딩의 속성을 한번 열어보면 층수 값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몇 층이다. 근데 이 층수 가지고는 층수가 높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층수를 높이로 바꿔줘야 됩니다. 필드 계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필드 계산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필드를 만들 거예요. 그 새로운 필드가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당연히 층수값, 이 층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하겠습니다. 한 층을 3m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높이 값이 자동으로 계산돼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집 모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반드시 편집 모드 전환에 있는 연필 모드를 클릭을 해제를 해서 저장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도면이 건물에 이 높이 값들이 지금 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높이 값을 이용해서 이 벡터 파일을 레스터 파일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당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레스터의 변환을 가면 여기에 레스터화, 벡터를 레스터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환되어야 될 빌딩이라고 하는 파일 있죠. 빌딩이란 파일이 선택이 되었고요. 필드는 뭐가 될까요? 층수가 될까요? 높이가 될까요? 높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이 높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층수를 이용해서 곱하기 3을 했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집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건 좌표계 값 단위로 일단은 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 해상도를 1, 높이의 해상도도 1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좀 정밀한 해상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물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산출물 영역 요거는 당연히 터레인으로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깔려 있는 이 지형도 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터레인을 해서 영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데이터의 부분도 그대로 놔두고요. 0으로도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버튼은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 레스터 파일이 별도로 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건물로 되어 있는 벡터 파일인데요. 건물로 되어 있는 벡터 파일 위에 별도의 레스터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파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게 필요하죠. 이때 당연히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스터에 가면 레스터 계산기가 있죠. 이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을 하고 이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산출물과 더하기 트레인. 합친다는 게 뭡니까? 연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있는 15라는 값과 높이 값하고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의 높이로 이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냥 확인 누를 수가 없고요. 산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부분인 6장에다가 여기에 표면을 뜻하는 surface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파일이 만들어져서 합산이 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이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요 건물의 높이 값이 그냥 이 자체였는데 얘는 밑에 있는 이 등고선하고 합산된 값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합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레인이라는 걸 빼볼게요. 빠진 게 있잖아요. 이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데이터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노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딩이라고 하는 이 파일인데 값이 이 건물에만 값이 들어갔고요. 이 나머지 영역에는 값이 없어요. 어떤 값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변환할 때 이 노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보다시피 여기만 값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인하고 합쳤을 때 이 건물이 있는 부분만 합산이 되다 보니까 요 값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서피스를 다시 지우고요. 새롭게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 산출물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빌딩 있으면 빌딩에서 레스터에서 변환 레스터화 벡터를 레스터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노데이터 처리 때문에 많이 틀릴 것 같아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높이 값을 하고요. 그대로 두고요. 좌표계 다니고요. 해상도는 우리가 높게 하기 위해서 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역은 그대로 트레인으로 했었고요. 여기에서 산출 밴드에 지정한 노데이터 값을 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0이라 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자, 아까와는 달라졌죠. 여기에도 값들이 지금 눌러서 건물을 누르면은 거기 값이 63. 여기는 네 자연스럽게 0이 되었고요. 아까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 값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노데이터에 대한 것들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0이 되었어요. 이제서야 이 트레인하고 요 값을 합산을 하면 여기에 이 지형들의 모습들도 같이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레스터 계산기로 다시 가서 여기에서 산출물과 더하기 트레인을 하고요. 다시 여기에 서피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저장 한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형을 끄고 산출물을 껐는데 빌딩도 끄겠습니다. 네, 전체가 온전하게 건축물하고 지형이 다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끄고요. 이제 그 가시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가시권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추가적인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이 뷰쉐드 가시권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여기에다가 뷰쉐드가 아니라 비저빌리티네요. 네, 비저빌리티 제 밑에 있네요. 네, 요거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사람 눈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라스터 DM을 이용해서 가시권 분석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닫기 누르고요. 설치가 되면 이 밑에 이 비저빌리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분석에 보면은 뭐 이런 뷰쉐드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크리에이트 뷰 포인터를 해가지고 가시권 분석을 하기 위한 관찰자의 지점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습 폴더에 보면 여기에 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관찰 지점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 위에 뷰 포인트가 설정이 되죠. 근데 이 뷰 포인트를 소송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 안에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원래는 이 가시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뷰 섀도우 분석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그 옵저버 관찰자 지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관찰자 지점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관찰자 지점이 있는 곳에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뷰포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create 뷰포인트의 값들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해요. 자,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케이션은 위치는 있으니까 뷰포인트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리베이션 모델은 서피스죠. 네. 그리고 여기에 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관찰자의 높이 1.6m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값을 두고 실행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에는 관찰자의 그 높이하고 반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뷰 쉐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뷰 쉐드 클릭하고요. 여기에 그대로 두고요. 옵저버 위치는 아웃풋 레이어죠. 우리가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은 서피스입니다. 네, 그대로 나머지를 두고요. 그냥 실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뷰 쉐드 분석이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네, 그 각 지역마다 연산을 해가지고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기다리다 보면 뷰쉐드 결과 값이 나올 겁니다. 네, 값이 나왔습니다. 좀 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구분을 해볼까요? 색상을 여기 보면은 0과 1로 돼 있죠? 적용을 하면 보이는 곳이 1이고 0이에요. 요거를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초록색으로 정도 보이고, 요거를 이제 붉은색, 반대로 붉은색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투명하게 하면 밑에 그 바탕이 더 보이겠죠? 가서 투명도를 가서 전역을 이렇게. 네, 어떤가요? 이 지점에서 가시구 분석을 하니까 건물의 가려진 부분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지점이다라고 이제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시권 분석 말고 스카이 뷰 팩터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서피스라고 하는 이 도면은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실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야겠죠.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해서 6-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